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 지금부터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내 확진자 18,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본토 내 사망자가 17년 전 사스 때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361명, 사스 때는 350명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요. 상황이 중국은 정말 심각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명 그대로고요. 지금까지 10분이 남성이고 나머지 분들이 여성입니다. 평균 연령은 42.3세로 비교적 젊다 이렇게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 받으신 분들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다 양호하다는 이런 소식도 들려왔고요. 조금 전에 여러분께 전해드렸죠. 두 번째 확진 판정 받으신 분은 퇴원을 검토하고 있다. 완치가 됐다는 뜻이기도 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님, 김영래 SBS 정책문화팀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 교수님, 네. 두 번째 확진 판정 받으신 분 퇴원시키는 방안 검토한다. 이건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환자의 증상 상태를 의료진들이 면밀히 관찰을 하고 나서 증상이 어느 정도 소실이 됐다. 이제 그런 판단하에서 바이러스 음전 여부를 이제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회 바이러스 음전 여부를 검사해서 두 번 다 음성 판정이 나오게 되면은 확진 판정을 하고 이제 완치 판정을 하고 이제 퇴원을 시키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말이죠. 네. 15분의 확진 판정 받으신 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분들 벌써 한 2주 정도 됐단 말이죠. 첫 번째 확진 판정 받으신 분은. 네. 지금까지는 완치가 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었던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딱 맞는 그런 약이 없기 때문인가요? 일단 그 치료제가 없다. 또 백신이 없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이게 RNA 바이러스거든요. 약제를 개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증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게 되는 건데요. 발열 증상 완화라든지 또는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 치료라든지 또 호흡곤란이 심할 경우에는 이제 인공호흡기를 장착토록 하는 이제 그런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현재 이 15명의 그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되는 환자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고 그렇게 보건당국이 발표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입원 환자가 많이 양호하게 이제 됐다고 그래서 곧 퇴원한다고 그러니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때 당장은 약은 없더라도 우리 신체가 자가 면역력, 그러니까 면역력을 강화하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네. 뭐 그러한 어떤 자체 면역력 강화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까? 글쎄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인체에는 외부에 이제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면역 기전이 이제 생기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증상이 악화가 되고 또 심하게 되면 이제 중증으로 발전되고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인데요. 현재 우리 15명의 환자들은 대부분 연령도 젊고 또 기저질환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그런 면역 기능도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매일매일이 최대 고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총력 대응을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각별한 당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더 확산될지 언제 상황이 종식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 중요한 고비라는 인식하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인적 교류국이면서 최대 교역국입니다.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됩니다. 서로 힘을 모아 지금의 비상 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하고 이웃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 진정한 극복의 길입니다. 정부의 신속하고 비상한 대응,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빈틈없는 협력,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냉정하고 지혜롭게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 진정한 극복의 길이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인적 교류국이면서 최대 교역국이기도 하다.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중요한 고비라는 인식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정부는 임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두 번째 확진 판정 받으신 분 퇴원을 검토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닌데 조금 전에 교수님과도 여러 질문을 드려봤습니다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완치가 됐다는 그 기준 계속 검사해서 음성 판정 받을 때 완치 판정 나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완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완치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폐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폐렴의 경우에는 이 폐렴이 완치가 돼야 이걸 완치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 폐렴의 경우에는 CT상에 보이는 것보다 환자가 본인 스스로는 더 경증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CT 검사를 면밀히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또 열도 중요합니다. 이 중증이 아닌 경우에도 열이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체온이 열이 있다 없다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열이 내리는 거를 확인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이러스 검사를 2번 해서 2번 다 음성이 나와야 이렇게 이제 기준을 삼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정부는 이 치료 중인 병원들이 모두 모여서 기준을 다시 한번 정확히 마련하기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예, 2번 연속 검사에서 2번 연속 다 음성으로 나오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2015년도 메르스의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완치 판정을 내려서 환자를 퇴원 조치를 한 그런 또 경험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질병본부장도 네, 지내셨던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위력이라고 할까요? 이른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확률적으로 보면은 메르스나 이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네. 전염력은 훨씬 강한 것 같고 네. 그 위력 어느 정도로 지금 보세요? 일단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질병으로는 이제 2002년 3년도에 사스, 또 2015년도에 메르스, 그리고 이제 이번에 2020년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3개 이 질병인데요. 사스, 메르스, 신종 예, 코로나.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재생산 지수, 전염력을 나타내고 있죠. 메르스와 사스의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사스의 경우에는 재생산 지수가 이제 10 정도까지 이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메르스의 경우는 4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신종 인플루엔자의 경우가 지금 한 2 내지 뭐 2.5 정도 그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치명률의 경우에 이제 메르스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20%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한 40% 통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스의 경우는 한 10% 정도가 돼 있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뭐 2%에서 4% 정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률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중국의 이 통계가 환자 발생 이후에 적절한 그 의료 조치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에서 나온 통계라기보다는 중증으로 진행된 환자들이 특히 이제 고령 또는 기저질환 있는 환자들이 다수가 조기에 이제 사망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예상보다 실질보다 이 치명률이 훨씬 높을 수가 있다. 그렇게들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질환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그리고 환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망하는 숫자는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치명률은 지금의 수치보다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 현재까지 15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과연 앞으로 이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과 중국의 의료 수준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치명률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환자가 확진된 이후부터 바로 국가지정 격리병동에 격리가 되면서 의료진으로부터 집중적인 치료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상황도 아직 한 건도 없는 점을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환자의 질병 그 진행 양상은 중국과는 크게 다를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고 현재 61명이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확진 판정 받으신 분이 더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나라는 1번 확진자가 나온 이후부터는 바로 국가지정 격리 의료
기관이 지정이 되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대응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 15분의 확진 판정 받으신 분들 여기에서는 중국 갔다 오신 분도 있고 9분인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혀 중국을 가지 않았는데도 감염되신 분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15명을 좀 자세한 사례별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여기 이렇게 지금 패널을 준비를 예. 했는데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총 15명의 확진자가 이제 오늘 기준으로 나왔는데 이 중에 이 6분 같은 경우 6분은 중국에 방문한 적이 없는 겁니다. 검은색으로 X 표시된 분은 중국을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먼저 새로 이제 주말 동안 추가된 게 이 13번, 14번, 15번 환자 예. 3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13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31일이죠. 그 정부가 우한 교민들을 이 전세기를 파견해서 이렇게 데려왔는데 그 중에 1차로 귀국했던 368명 중에 1명입니다. 아, 우한 교빈 가운데 한 분.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전세기에 탈 때 사실은 중국에서도 검역을 했고 한국에 도착해서도 검역을 했고 이렇게 계속했는데 그때마다 다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지금 걸러지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그 임시생활시설 안에서 생활하시다가 증상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 확진을 받은 케이스인 겁니다. 예. 일단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그 임시생활시설 안에서 이제 전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 할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14번 환자 같은 경우는 이 12번 환자 최근에 그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인 가이드 이분이 이제 또 동선이 굉장히 길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분 동선은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예.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상당 부분 같이 한 부분이 있어서 이 12번 환자에게서 전염된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15번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 가지 다른 얘기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우한에 있는 그 패션 센터 거기에서 이제 더 플레이스. 네, 더 예. 플레이스라는 패션 센터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3번과 7번, 8번 환자들이 이제 같이 그 건물에 머물렀다는 그 결과가 있어서 이분들과 같이 또 연관성이 있는 분이기도 하고 또 귀국할 때는 이게 4번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 4번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이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이미 격리가 돼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쪽으로 감염이 된 건지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김영래 기자가 설명을 해 줬고요. 네. 교수님 보기에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 확진 판정 받으신 분이 아직은 지역사회 감염이다라고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 네, 우리의 그렇습니다. 감시망 안에서 어쨌든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골고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확진 환자들이다. 쉽게 말해서 누구한테 내가 이 질병이 옮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그 환자는 물론이고 접촉자들까지도 완전히 통제권 안에 지금 두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서 이 질병이 옮았는지 그걸 모르는 경우, 즉 감염원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역사회 감염은 사실상 지금 그 중국에서 들어온 많은 입국자들 지금 우리 그 이 통제권 밖에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죠. 예를 들자면은 최근 2주 동안에 우한에서 왔다는 3천여 명의 그 외국인들 예. 또 그리고 또 매일 한 3천여 명의 입국객들이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 통제권에서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중에서 만약에 그 환자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입국이 됐고 또 그 사람이 다니면서 많은 그 이 분들과 접촉을 하고 또 그 분비물을 이렇게 유포를 시키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 이제 소위 말하는 감염원을 모르는 지역세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네, 그게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다행히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여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긴장은 계속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이 15명의 확진 환자 가운데 중국 우한의 의류상가 더 플레이스에서 일했거나 방문한 적이 있으신 분이 4명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분입니까? 여기 3번하고 예. 7번하고 8번하고 15번인데요. 3번, 7번, 8번, 15번. 네, 일단 예. 15번 환자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매장을 운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7번과 8번 환자도 거기서 일을 했었고, 15번 환자는 거기서 매장을 운영하신 분이고 네, 7번과 8번 환자도 거기서 일을 했었고, 이분들도 일하신 네, 분이군요. 3번 환자도 거기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했었고. 그래서 지금 보건당국은 특히 그 이제 더 플레이스의 4층을 이제 이분들이 다 4층에
4층에 모인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4층을 주요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보건당국이 오늘 발표한 거는 이제 우한에 이 더 플레이스를 방문한 적이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간에 자진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중국 우한의 의류상가 더 플레이스 상당히 큰 상가 같은데 말이죠. 교수님, 이런 어떤 공통점을 보인다라고 하는 측면,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에서도 이 의류상가 더 플레이스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확산하는데 어떤 중요한 장소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근데 뭐 우한에서 워낙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런 서너 명 정도 생겼다고 그래서 그 지역을 뭐 큰 오염 지역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는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일 큰 오염 지역은 화난의 수산시장과 그 옆에 있는 그 야생동물 시장, 거기가 이제 가장 큰 오염 지역으로 보고, 거기가 이제 방치가 돼 있는 동안에 약 한 20일 이상 이 무방비 상태였거든요. 그때 이제 이 바이러스가 상당수 우한 시민들에게 노출되고, 그로 인해서 환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보면은 우리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서 밝힐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증상이 없는데, 아까도 우리 우한 교민 가운데 한 분도 2차례나 검역대를 통과했고 그때는 증상이 없었고, 네. 그런데 이 증상이 없을 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무증상 감염. 네. 이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도 좀 긴장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일단 중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WHO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미국 CDC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CDC는. 그러나 이제 우리 정부는 실제 이제 이 사례들, 중국 그 환자 발생 사례, 또 독일에서의 무증상 감염 환자 사례, 또 일본에서의 무증상 환자 감염 사례, 이런 것들이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가 또 중국과 또 인접한 국가에 구해서 무증상 감염도 있을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태세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특히 이제 무증상 감염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감염은 돼 있지만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또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목이 따끔따끔하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실제로는 아주 그 미비하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무증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환자의 그런 상황에서도 이 질병이 타인에게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방역 당국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된다. 이제 그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증상이 없으니까 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나 조금 지나면 확진 판정을 받는 것이고 감염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능우 장관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증상이 감기 등 일반 호흡기 질환과 유사하여 구별이 어렵고 무증상, 갱증 환자에서 감염증이 전파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기존 감염병에 비해 방역 관리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잠복기 상태에서 감염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복기에서 그러니까 발현이 되는 환자로 넘어가는 초기 단계에 무증상 상태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복기 상태에서는 발현이 안 되니까 증상도 뿐만 아니라 측정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박능우 장관이 방금 저와 교수님께서 주고받은 이야기를 요약해서 박능우 장관이 다시 한번 했는데 말이죠. WHO에서도 이 사실 무증상 감염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WHO 대변인 또한 이런 무증상 시기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무증상 감염이 모든 환자에게 다 나타난다, 혹은 감염의 주요 경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전부 막 모든 환자가 다 이런 증상을 보인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무증상 감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감염되는 게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네. 그러나 어쨌든 무증상 감염도 그 가능성은 이미 확인이 되고 있고 중국 정부도 인정을 했다. 네. 이런 말씀을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김원희 기자가 아까 15명 가운데 12번째 확진 판정 받으신 분
중국 국적인데 이분의 아까 동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한다 그랬죠. 네. 이분의 동선이 정말 어느 분들이 같이 있었는지를 모를 정도로 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까? 왜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예. 지난 19일에 입국해서 이제 어제 2월 지난달 1일 19일에 네, 지난달 예. 19일에 입국을 해서 이제 거의 판정을 받은 게 그 2월 1일이니까 거의 열 하루 동안 11일을 지금 이제 지역사회에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동 경선이 길어지면서 굉장히 그 접촉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지금 그러면 네. 지금 김원혜 기자가 그 이동 동선이 상당히 길었고 접촉자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저희 뉴스에 나갔던 리포트 영상을 한번 보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세가 심해졌고 따라서 주변 사람이 감염될 위험도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의 이동 동선 중에서 가장 최근의 방문지부터 역순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지난 1월 30일부터입니다. 이날 12번 환자는 부천의 한 병원과 대형 마트를 찾았습니다. 이틀 전에는 오후 2시쯤 부천에 있는 내과의원과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전날 서울 중구에 있는 음식점에 들렸고 그 전날인 26일엔 오후 5시 반쯤 이 부천에 있는 극장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26일에는 서울 중구에 있는 면세점에 들렸습니다. 24일과 25일에는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군포와 수원에 있는 친척집에 들렸고 군포에 있는 의료기관도 갔습니다. 그리고 22일부터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강릉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21일은 지하철과 택시를 이용해서 인천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했고요. 입국한 다음 날에도 서울 중구에 있는 음식점에 들렸고 남대문에서 쇼핑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수님, 네. 이 12번 12번째로 확진 판정 받으신 중국 국적의 이분 대형마트, 극장 갔었고 대중교통 수시로 이용을 했고 이렇다고 한다면 과연 정부가 아직까지는 정부의 통제선 안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런 경우는 이게 사실 좀 불안한 부분 아닙니까? 네. 누가 그 시각에 같은 장소에 이 환자, 이 12번째 확진 판정 받으신 분하고 같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상태이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금 일단 보건당국이 파악한 그 이 접촉자들을 보면은 저 12번 환자와의 접촉자가 지금 한 138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보건당국이 이제는 그 과거에 이제 밀접 접촉자, 일상 접촉자 그런 그 정의에서 벗어나서 이제 접촉자로 해서 자가격리 14일을 적용받을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상황에서 138명의 그 상황이 과연 양성 환자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 138명 말고도 그 동선에서 지나갔던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환자가 나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저 동선에서 그 당시에 내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본인이 의심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예. 발열 증상 또는 인후통 증상 이런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 보건당국이 신속하게 신고를 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그 확진 그 여부를 검사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확진 판정 받으신 15명, 이 15명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지, 어느 지역에 주로 거주하셨던 분들인지 SBS 마부작침팀에서 이 15명 발생 지도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그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관련한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김현우 기자, 조금 전에 마부작침팀이 만든 저 영상은
좀 빨리 지나가서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데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방금 보신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관계도? 네, 이 관계도가 다시 한번 좀 영상을 밑그림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 김영리 기자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 관계도라는 게 이제 저 가운데 있는 표시된 게 이제 예. 우한이라고 하면은 예. 이제 1차 빨간색 선은 1차 감염을 나타냅니다. 빨간색 선은 1차 감염. 1차 감염이라는 건 이제 바이러스가 있는 우한에 방문을 했거나 아니면 그 현장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1차 감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색 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2차 감염이죠. 여기 아까 6명이 중국에 갔다 온 적이 없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중국에 갔다 왔던 1차 감염자에서 옮았을 때 이제 이걸 2차 감염으로 보는 거고요. 예. 이제 가장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2차 감염이 나왔던 사례가 이 3번 환자죠. 3번 환자가 압구정 식당에서 같이 친구와 밥을 먹으면서 6번 환자가 감염됐습니다. 그 6번 환자분이 중국 우한을 다녀오지 않았는데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확진 판정 받으신 거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이 경우를 이제 2차 감염으로 볼 수 있겠죠. 1차 감염자에게 감염되면 2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 최초로 3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3차 감염. 3차 감염. 2차 감염자에게 감염되면 3차 감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6번 환자가 감염된 다음에 이제 6번 환자의 아내와 아들, 가족이 같이 감염이 된 건데 이 10번과 11번 환자가 각각 6번 환자의 아내하고 아들입니다. 그래서 3차 감염이다. 네, 이분들이 이제 같은 집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만큼 노출이 더 많았을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10번, 11번 환자가 감염이 됐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 처음으로 이제 3차 감염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5번 환자 같은 경우도 지인과 같이 이제 동선이 겹치면서 같이 활동을 했고 그래서 9번 환자가 또 5번 환자로부터 감염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9번 환자도 이제 2차 감염자가 되는 거죠. 예. 이 감염이 되는 저희가 흔히 뭐 비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네, 그렇습니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감염 전파가 되는 가장 주된 통로가 뭐 기침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냥 대화하면서 튀어나오는 침 뭐 이런 것들입니까?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호흡기 감염, 특히 이제 호흡기 감염은 그 비말 감염이라는 잠깐만요. 예. 예. 지금 방금 기침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네, 지금 우리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또 네, 보여주신 네, 셈이네요. 네, 이렇게 예.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는 흔히 저희가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묶게 됩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묶게 된 이 건물들, 이 바이러스들이 눈을 만지거나 코를 만지거나 입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서 호흡기 감염이 되는 거죠. 예. 네. 예, 계속 아까 네. 이야기 이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감염 경로가 그 비말 감염 경로가 있고 공기 감염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 감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 중에 떠 있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들이마시게 되면 그때 이제 감염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예를 들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재치기를 한다든지 그럴 때 그 재치기에 있었던 이 바이러스 덩어리가 한 2m 정도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예, 지금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던 네. 것 같은데 그게 2m 한 50cm 이렇게까지 날아가는 걸로 지금 네. 나왔는데 저희는 상상도 못했던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예. 그렇게 날아가는 그 침방울들을 그 상대방이 들이마시게 되면은 그게 바로 비말 감염입니다. 예. 그래서 저런 감염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식사를 하더라도 밥만 먹고 그래서 헤어지면은 문제는 없는데 식사하다 보면 대화도 하게 되고요. 또 대화하다 보면 또 증상 있는 경우는 기침도 하게 되고. 그렇죠. 이제 그럴 때 이제 감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3번 환자와 6번 환자의 경우에는 아마도 식사하면서 그런 대화 또 이런 이 환자의 어떤 임상 증상 그런 경우가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이 돼서 감염된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해 주셨으니까 3번 확진자와 6번 확진자가 같이 식사를 했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중에는 말이죠. 혹시 함께 식사를 하면은 감염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관련한 저희가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그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봐 주시죠. 이게 아마 오해가
예전에 우리나라의 오래된 그 음식 문화 중에 하나가 찌개 같은 경우는 개인 접시를 쓰지 않고 함께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먹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파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안 됩니까? 바이러스가 죽습니까? 아무래도 뜨거운 그릇에 있는 경우는 예. 바이러스가 사망을 하죠.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지금 아닙니다. 감기를 지금 예. 지금. 그러면 그래서- 교수님 잠시 네. 예, 목소리 좀 가다듬으시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함께 먹었다고 해서 전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또 기침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 예, 지난번에 3번, 6번 환자, 6번째 확진자 발표하면서 정부도 그렇게 브리핑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교수님도 설명을 한번 해주셨지만 결국 중요한 건 비말, 그러니까 이 침 방울인데 이 침 방울이 이제 점막에 닿았을 때 이제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찌개를 뭐 같이 나눠 먹는다 이런 걸로 이제 전파가 된다기보다는 그 침 방울이 기침에서 튀어나온 침 방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에 묻거나 그렇게 해서 그게 뭐 입, 코, 눈 이런 점막에 닿았을 때 그렇게 감염이 된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그게 가장 잘 알려진 감염 경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내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벌써 18,000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중국 본토의 사망자가 사스 때 사망자 수를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과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쉽게 말해서 출입문이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이런 식으로 4개 있는 대부분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문을 제일 큰 정문만 다 놔두고 나머지 문은 다 출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정문에서 개방되어 있는 문에서 경비들이 서가지고 체온계 들고 체온을 재고 이상이 없으면 들어가고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생필품은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었고요. 그 대신 이제 가격이 채소라든가 그게 가격은 좀 올라갔더라고요. 세정제라든가 손세정제라든가 그리고 그 마스크는 정말 구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 생필품은 아직은 부족 현상은 아직 없습니다. 국경 대사관에서 15,000장을 줬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이렇게 그 분배를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사관에 2차 물품을 정부에다 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식당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렇게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손세정제 그리고 비접촉용 열 체온계입니다. 네, 중국에서 살고 계신 우리 교민분들 손 세척제, 손 소독제와 체온계 같은 것들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국의 춘제 연휴가 공식적으로 아마 이제쯤 끝난 모양이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확진자가 18,000명이라고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확진자 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제 연휴가 끝났으면 다시 또 대이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아직 정확하게 뭐 인구 이동 규모가 얼마나 될지 아직 짐작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동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접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이 이 방역 대책의 고비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중국 특히 우한 지역을 방문했던 분들 또 중국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는 좀 당분간은 들어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오늘 자정부터는 우한 지역을 최근 2주 동안 다녀온 적이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세계 각국의 대응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president has signed a presidential proclamation temporarily suspending the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of foreign nationals who pose a risk of transmitting
이런 입국 금지 제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중국인들 전원에 대한 입국 금지까지는 아니에요. 후베이성을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만 입국을 금지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대응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국인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또 생각한다면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을 텐데,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좀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일단 후베이성을 다녀온 그런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네.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의 양상을 봤을 때 후베이성이 한 60% 정도가 되고요. 또 나머지 40% 지역이 뭐 광저우라든지 항저우라든지 이런 또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40%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으로 환자가 발생되는 양상을 보면서 필요하다면은 그 지역에서 체류했던 외국인들의 경우에 입국도 제한하는 방법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WHO는 그런데 각국 정부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김영래 기자? 공식적으로 입국을 금지하면 오히려 불법 입국,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WHO에서도 얘기했었지만 공식적으로 입국을 금지해도 밀입국이라든지 이런 거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또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교류는 이 질병 극복에 필요하기 때문에 WHO는 이 입국 제한을 권고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WHO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WHO가 이런 발표를 한 다음에 바로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거기에 이제 맞지 않게 자국의 입국 금지 조치를 걸어버리면서 과연 이 WHO의 권고가 좀 세계적으로 효과를 발휘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WHO가 이번에 비상사태 선포한 것 자체도 좀 늦었다. 그리고 중국 정부로부터 뭔가 10조 원 넘는 지원을 받기로 약속을 해서 너무 친중국적인 결정,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WHO의 결정, WHO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각국 정부가 또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조금 전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 두 번째 확진 판정 받으신 분 증상은 이미 완쾌가 됐다고 합니다. 다만 퇴원 여부는 의료진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퇴원 조치가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까지 확진 판정 나왔다 또 나왔다 이런 소식만 전해드렸는데 확진 판정 받은 분 가운데 완쾌가 됐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치료받고 우리 정부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몸이 돼서 대응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꼭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